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창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병원에 갔을 때 듣게 되는 안검하수가 도대체 뭔지, 꼭 필요한 수술인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안검하수가 있는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갖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안검하수, 이런 말은 의학적인 표현이고, 이런 아마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이 좀 졸려 보이는 듯하다, 아니면 눈이 좀 힘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혹시 들으신 경우가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럼 내가 안검하수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서 이 안검하수를 교정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상이 바뀌고 어떤 모습으로 눈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안검하수를 진단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안검하수를 진단하게 됩니다. 보통 안검하수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눈이 졸려 보인다, 아니면은 맹해 보인다, 아니면 항상 째려 본다 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우리가 안검하수를 수술을 하는 건데, 안검하수라는 건 지금 말씀드렸듯이 눈이 잘 안 떠지고 졸려 보이고 이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안검하수라고 하는지 정확한 진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은, 눈을 떴을 때 까만 눈동자가 위로 2mm 정도, 보통 2mm 정도라고 합니다. 아래로 1mm 정도 이렇게 가려졌을 때를 가장 정상적인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눈을 이백안이라고 합니다. 이백안은 뭐냐? 눈동자의 흰 부분이 양쪽 사이드에서 두 군데만 보인다고 해서 이백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세 군데가 보이면 삼백안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네 군데가 다 흰 동자가 보이면은 이걸 보고 사백안이라고 부릅니다. 요 며칠 전에 김소연 씨가 보면은 SBS 드라마 연기 대상을 타더라고요. 그 펜트하우스라는 그 드라마에서 보면 김소연 씨가 항상 놀랄 때나 화났을 때 보면 400안을 눈에 보이더라고요. 400안은 이 안검하수에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눈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뜨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은 흰 눈동자가 사방으로 다 보이고 눈동자도 놀란 표정, 그러다 보니까 이 눈이 항상 너무 과도하게 돌출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위로 항상 놀란 토끼눈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400안은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이거는 정상적이 아닌 경우로 판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살짝 속에서 눈을 뜨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면 속에서 뭔가가 위로 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검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중간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환자의 경우는 아주 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힘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로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우리가 선천성 안검하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후천성이라고 그러는 것도 있겠죠. 후천성은 무엇을 말하느냐? 제일 흔한 경우가 나이가 먹으면은 이 속에 있는 안검도 늘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처지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흔한 안검하수의 경우고, 두 번째로 사고라든가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안검의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 후천성 안검하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성형외과 가면 눈매 교정을 하라는데 눈매 교정 수술 비용은 왜 이렇게 비싼지 여러분들 불만이 있으시죠? 꼭 내가 이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안검하수를 수술하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거울을 보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 부분을 이 눈썹과 눈썹 끝나는데 여기에 근육이 하나 있습니다. 요 근육을 눌러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한번 떠 보십시오. 이때 눈을 뜰 수가 없는 경우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 눈을 떠도 눈을 한 절반 이하로 눈이 떠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요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잘 떠진다, 그러면 안검하수가 없다는 뜻이고, 이거를 했는데 내 눈이 안 떠지네, 내가 안검하수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안검하수가 진짜로 없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안검하수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시게 되는 거고, 나에게 이 눈매 교정 수술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검하수에 대해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고치는가? 그러면 고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검하수를 고친다는 것은 늘어져 있다는 겁니다. 늘어져 있으면은 이것을 고치는 방법은 늘어진 것을 그만큼 줄이는 과정을 안검하수 교정, 즉 눈매 교정 수술이라고 합니다. 즉 안검을 이렇게 줄여주는 과정을 눈매 교정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 안검하수는 이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이 안검이 여러 가지의 기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선천성일 경우는 뭐 중간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얇은 사람이 아주 막이 딴 사람에 비해서 유독 얇아서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안검하수 눈매 교정은 수술 방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안검하수를 만드는 이 원인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맞춰서 눈매 교정 수술을 해주면은 그것이 교정이 잘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내가 수술 후에도 눈매 교정이 조금 남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잘 완벽하게 눈매 교정이 돼서 눈을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상태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눈매 교정 수술은 옛날에는 절개 방법으로만 시행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의사분들의 경험과 테크닉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절개를 하지 않아도 눈매가 교정이 잘 됩니다. 제가 여기서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쌍꺼풀 눈이 도로 풀린 경우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눈이 풀린다, 이런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뭐 눈두덩이 너무 지방이 많아서 두텁다든가, 아니면은 뭐 피부가 워낙 두껍다든가, 아니면 안검하수가 있을 때 쌍꺼풀 수술을 하면 많이 풀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매몰법이다 이런 방법으로 수술을 했으면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거의 90% 이상 다 풀립니다. 이런 경우는. 근데 요즘은 이런 방법을 그래서 잘 쓰지 않아갖고 뭐 자연유착 방법, 아니면 뭐 계속 연속 매듭법, 이것도 매몰법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안검하수의 교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눈을 떴다 감았다 해주는 안검 자체를 줄여주는 방법, 다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예쁜 눈을 가질 수 있고 쌍꺼풀이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아름다운 세상 성형외과에서도 눈매 교정 수술은 절개를 하지 않습니다. 절개를 하지 않고 속에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안검을 찾아서 안검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과정을 통해서 눈매 교정 수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병원에서는 안검하수 수술할 때 눈매 교정 수술을 별도로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쌍꺼풀 수술할 때 단지 조그만 과정을 더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비용을 별도로 저희 병원에서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수술을 내가 꼭 필요하다면 셀프로 여러분들이 안검하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병원에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